내가 풍요로운 건강의 비밀을 찾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가지 비밀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치료의 시각화와 선언을 하였으며 심호흡 연습뿐만 아니라 매일 몇 가지 다른 운동도 했다. 또 식습관도 고치고 자세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 많이 웃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으며 보다 건강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집과 사무실에도 커다란 녹색 식물을 갖다 놓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취했으며 평생 처음으로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을 발견했다. 나는 풍요로운 건강의 법칙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가장 놀랍고 기쁜 일은 병의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 어떤 것을 더 배울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명단에는 아직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에디스 제임스라는 여인이었다. 명단에 적힌 마지막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내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교차되었다. 제임스 부인은 발그레한 뺨과 웃음 가득한 눈이 인상적인 귀여운 노인이었다. 주변까지 환하게 만드는 따뜻함을 지녔기 때문에 그녀를 보자마자 중국 노인을 연상했다. 그녀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정말 놀랍군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젊은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틀림없이 도우 씨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우 씨라고요? 전혀 생소한 이름인데요. 나도 확실히는 몰라요. 그냥 내가 지어준 이름일 뿐이죠. 그 이름에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사실 도의 정확한 표기는 도예요. 바로 길이라는 의미죠. 내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노인이 건강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5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그때 난 폐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인식하지 못했죠. 의사가 병실 밖에서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나를 관찰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은 뭐든지 주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그 이유를 묻자 의사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생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요. 상상이 가겠지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시리에 빠졌어요.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겨우 23살이었으니까요. 충격을 받은 나는 종일 2눈을 감고 기도를 했죠. 그날 저녁 어떤 중국 노인이 문을 두드리고서 웬 잡지 한 권을 넣어주었어요. 잡지를
읽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가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특별한 잡지를 가져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노인은 잠시 머물면서 나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는 금방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풍요로운 건강의 비밀에 관해 처음 들었죠. 그는 10명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들이 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었지요. 그러자 노인이 다가와서 나를 다독거리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었죠. 잡지에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하고 그가 마지막에 말했지요. 그가 떠난 후에야 난 울음을 그쳤죠. 눈물을 닦으면서 그 잡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큰 행운이었어요. 잡지에는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내가 앉은 채로 귀를 기울이자 제임스 부인이 말을 이었다. 어떤 글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젊은 여자를 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요? 사실 건강이나 의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내겐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인생을 말하는 듯 했으니까요. 내가 5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 후로는 아버님을 보거나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죠. 아버지는 저명한 건축가였는데 나는 늘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어머니가 그 집을 나온 후 아버지에게 한 번도 생일 카드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잡지에 진실이 나와 있었죠. 한 불운한 건축가를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건축가는 아버지와 같은 고향에서 아버지와 같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왔으며 그 후 15살 연하인 호주 출신의 금발 미녀와 결혼했죠. 하지만 얼마 후 건축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냈는데 자신의 딸을 보는 것마저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딸이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그래서 딸이 생일과 크리스마스 날에는 꼬박꼬박 편지와 선물을 보냈죠. 하지만 아무런 해답도 소식도 받지 못했지요. 그렇게 14년이 흐르자 그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난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역시 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였죠. 물론 진실은 어머니의 분노와
고통이 아버지의 편지와 선물을 감추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내내 아버지를 미워하게 했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 역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죽기 전에 알리고 싶었죠.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난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전화번호와 주소도 몰랐지만 잡지에 아버지가 사는 마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난 아버지와 거의 20여 년 동안 소식이 두절되었었던 탓에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울음이 복받쳐 나왔어요.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너무나 이상한 느낌이라 도저히 말로서는 형용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마치 기적의 약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 후 나는 나도 모르게 식욕을 되찾았고 며칠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경내를 산책할 수도 있었죠. 산책을 하면서 숲속의 신선한 공기와 화원의 장미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의사는 지속적으로 검사와 관찰을 하면서 병의 진전 상황을 체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장미화원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종이 몇 장을 흔들며 외쳤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결핵 증상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계속 살 수 있었죠.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겠네요.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 크게 말했다. 오,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늦게서야 잡지를 갖다준 중국 노인에게 감사를 드리지 못한 걸 깨달았죠. 그 노인에게 그 잡지로 인해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의 안내센터에 가서 그 노인을 찾을 수 없냐고 물었죠. 나는 분명히 그 노인이 내 병실 구역에서 일하다가 잡지를 건네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도중에 말을 끊었다. 병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엔 중국 노인이 없었죠? 그야 물론이지요. 제임스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임스 부인의 얘기는 너무나 감명 깊었다.